7쪽 없으시면 8쪽 8쪽 없으시면 9쪽 14번 또 없니? 자 10번하고 14번 두 개 또 다른 것 11번 10번 11번 14번 세 개 가겠습니다. 자 10번 11번 14번 자 모든 항이 무슨 수인 10번부터 갈게요. 양수인 수열 중괄호 안에 an 들어가 있고요. an분의 1 플러스 an이라는 놈의 식기가 n제곱 플러스 2가 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n제곱 곱하기 an을 구하여라. 그렇다면 리미트 오른쪽에 오는 게 무슨 항? 일반항. 그럼 일반항의 형태를 보니까 n제곱 곱하기 뭐 구하라 그랬어? an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어쨌든 거기 주어진 관계식을 보니까 an에 대한 식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요. 근데 이 an에 대한 식을 바로 이항시켜서 찾으면 조금 지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수식 풀이 확인하셔야지. 분모가 좌변에 항이 몇 개야? 분모항 몇 개? 한 개. 분자항 몇 개? 두 개. 뭐 해라? 그렇지, 찢어라. 그럼 얘 찢게 된다면 an분의 얼마 더하기? 1 더하기 다음에 플러스 얼마? 1이 누가? n제곱 플러스 얼마? 2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an이라는 놈의 식기를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얼마분의 1분의 1 나오게 되겠지. 됐니?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은 n제곱 곱하기 an이니까 n제곱 곱하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요 극한값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됐니? 다음 10번하고 10 몇 번이라 그랬니? 11번 11번 지난 시간 푼 거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자 다시 갑니다. 11번 수열 an의 일반항이 1-n제곱분의 1로 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면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점점점점 an까지 곱한 놈을 구하여라. 그렇다면 당연히 일반항 리미트 오른쪽에 오는 게 일반항이니까 이 일반항은 a2 즉 몇 번째 항에서부터 두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뭐 하는 게 될 것이고 곱하는 게 될 것이고 근데 그 두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점점점 나오니까 당연히 뭐 판단? 개수 판단 들어가야 돼? 개수 몇 개 나와야 돼? 그렇지. n-1개를 곱하는 형태의 극한값을 찾으래. 그럼 그 일반항 지랄 맞으니까 당연히 뭐 하셔야 돼? 정리하셔야 될 거거든. 근데 얘를 정리하려고 해서 그냥 보니까 어쨌든 a2부터 an까지 곱하라 그랬으니까 a2를 뭐부터 해서 표현부터 하셔야겠죠. 수열의 가장 기본인 뭐? 나열을 해서 그럼 a2란 놈의 식기는 11번에 a2라는 건 1-모제곱분의 2제곱분의 1 a3라는 건 1-모제곱분의 3제곱분의 1 그럼 이렇게 표현되는 놈을 얘네들을 다 뭐하라 그랬어? 곱하라 그랬어. 그럼 그 놈은 1-2제곱분의 1 다음 1-3제곱분의 1 1-4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곱해서 마지막에 1-n의 제곱분의 1까지 얘를 곱하는 형태를 우리가 정리하셔야 되는데 요 놈을 분수 나왔으니까 통분을 해도 규칙이 언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요 놈이 통분을 안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잘 보시면 2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건 당연히 누구랑 2분의 1의 모업과 제곱과 같을 것이고 1이라는 놈의 식기는 어쨌든 뭘로? 제곱과도 상관없을 거거든.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누구를 사용 가능하니? 합차 사용 가능하겠지. 그럼 얘는 그대로 합차를 써서 각각의 식을 풀면 앞에 나와 있는 놈은 1-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나올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놈은 1-3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1-4분의 1, 다음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가게 될 거야. 됐니? 그럼 1-2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1 나오고요. 얘는 몇 분의 몇? 2분의 3. 얘는 3분의 2. 얘는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런 항들을 모아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어떻게? 삭제 되겠지. 그럼 그 얘기 앞에 있는 두 번째 항에서 앞에 게 살고 뒤에 게 죽어. 두 번째 항에서도 뒤에 거랑 앞에 거랑 만나서 사라져? 여기랑 여기랑 사라지겠지. 그럼 맨 뒤 항에서는 누구만 살겠니? 맨 뒤 항에서 1-n분의 1과 1 플러스 누구에서는? n분의 1에서 누구만 살겠니? 1 플러스
n분의 1만 살겠지. 그러면 결국에 이 곱의 결과가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5만 n분의 1만 남게 될 것이고 여기다 리미트 씌우잖아. 그러면 누구? 얘 사라지겠죠. 그래서 얼마? 2분의 1 될 겁니다. 다음 10 몇 번? 14번. 14번. 자, 마찬가지로 쳐다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로그 2의 루트 4n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4n 플러스 1 빼기 로그 2의 루트 n. 그러면 로그 나왔을 때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건 누구하고 누구 먼저? 밑이 누구고 진수가 누구인지 판단부터. 첫 번째 나와 있는 로그는 밑이 2짜리 로그고요. 그때 진수는 루트 4n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4n 플러스 1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로그도 밑이 2짜리고 그 다음 진수가 얼마야? 루트 n짜리야. 근데 두 로그를 뭐 했어? 뺐잖아. 그럼 로그에 뺄셈인데 밑이 같아? 그럼 진수끼리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그럼 진수끼리 나누게 되니까 14번에서 리미트 어쨌든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로그 2에 얘는 루트 n분의 루트 4n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4n 플러스 1 어쨌든 이렇게 일반항이 정리가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무슨 값을 극한값을 찾아야 되는데 요때 이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건 다시요. 로그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2학년 때 뭐 한 번 얘기를 했겠지만 기억이 안 나실 거고 당연히 로그라는 건 얘는 뭐라 그랬어? 어떤 뭐라 그랬니? 얘는 하나의 도구라 그랬지. 도구라는 건 다시 2의 x제곱이 8이 x 얼마야? 3 찾을 수 있어. 근데 2의 x제곱이 5야. x 얼마야? 몰라. 대신에 적당히 감안은 할 수 있겠지. x는 누구보다 커야 돼? 2보다는 뭐 해야 돼? 클 거고 누구보다? 3보다 작은 숫자가 될 거거든. 그럼 2와 3 사이에 있는 어쨌든 이 x라는 숫자는 2와 3 사이에 있는 실수인데 이 숫자를 어쨌든 계산하다 보면 나오게 되니까 얘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 로그라고.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로그 정의가 누가 왔다 갔다 거려? 밑이 뭐 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거린다고 얘기했었죠. 됐냐 안 됐냐? 즉 그 얘기는 이 로그라는 건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수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그냥 도구처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요. 리미트 아래에 오는 게 얘가 뭐가 나온다 그랬니 항상? 변수 나온다 그랬지. 그럼 이 변수에 따라서 이 로그 값이 변하는 거지 이 전체 식의 로그라는 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변수 자체는. 그럼 그 얘기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어쨌든 요 진수 파트만 쳐다보게 된다면 왜 얘만 n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해갔어? 그러면 요 진수 파트를 쳐다보게 되면 n 무한대로 가? 그럼 루트 n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루트 4n 마이너스 1도 무한대로 갈 것이고 루트 4n 플러스 1도 무한대로 가겠지.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얘는 뭘로? 무한대 갈 거야? 그럼 뭐분의 뭐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누구 큰 놈? 차수 큰 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선 차수가 몇 차? 2분의 1차 몇 차? 2분의 1차 몇 차? 2분의 1차. 그럼 가장 기초는 요 진수 형태만 봤을 땐 분자와 분모를 누구로? 차수 큰 루트 몇으로? n으로 뭐해라? 나눠. 됐냐 안 됐냐? 그럼 저 진수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루트 n 나누면 분자에 누구 남고? 루트 4. 또 뒤에 있는 것도 뭐 남아? 루트 4. 밑에는 루트 얼마? 1 남지요? 됐니?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라고? 로그 얼마라는 게 2라는 게 그냥 붙어 있다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요놈식은 정리하게 된다면 로그 2에 얼마가 되니까 4 나오니까 계산하시면 2 되겠죠. 됐니? 없으시면 넘기셔서 9페이지 27번. 20 10 몇 번? 10페이지 거요. 10페이지 걸고? 그래. 자 9페이지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0페이지 27번. 27번 또 26번 또 자 26번부터 갑시다. 다시요.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익히셔야 될 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기본적으로 뭐를 하든가 인수분해를 하든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를 사용을 하는데 근해 공식을 써서 물론 판별식을 거쳐서 확인은 가셔야 되고요. 근해 공식을 써서 표현을 하는데 웬만하면 근해 공식 쓰지 말고 무슨 식 써라? 완전 제곱식 써라. 기억나지요? 됐냐 안 됐냐? 자 그럼 한번 봅시다. 26번부터 26번 함수 fx는 x-3의 완전제곱에는 이 함수가 절금처럼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 자연수 n에 대하여 fx는 n이라는 놈의 식기의 두 근이. 근데 이 말 바로 앞에 한글로 뭐 나왔어? 무슨 식? 무슨 식? 방정식. 그러면 우리가 1년 내내 지겹도록 들었지. 방부 나왔다. 뭘로 봐라? 그렇지. 물론 방정식 풀이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어쨌든 저쨌든 무조건 함수로. 됐냐 안 됐냐? 어차피 너네가 막히는 건 함수일 테니까 항상. 됐니? 그러면 함수로 보시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y는 fx와 y는 n과의 무슨 점에? 교점에 무슨 좌표가? x좌표가 뭐하고 뭘로 표현이 될 것이고 알파와 베타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때 hn이라는 놈의 식기는 알파에서 베타를 뭐 하는 거라 그랬어? 빼는 거에 뭐 씌우라 그랬니? 절대값 씌우라 그랬지. 그러면 그 x좌표에 뭐? 차잖아. 길이의 차.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n일 표현을 한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루트 n 곱하기 hn 플러스 1 마이너스 hn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결국에 이 hn이라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x좌표의 차가 문자 뭐에 대한 식으로? n에 대한 식으로 당연히 표현이 되겠지. 왜? 뭐라고 정해놨으니까? hn이라고 정의했으니까.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걔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2차 함수 나오면 항상 뭐 떠올리시고? 그렇지. 다시 2차 함수 나오면 뭐? 그렇지. 대칭축. 그러면 여기에 fx x-3의 완전제곱이 있고요. 그럼 요 놈과 y는 누구하고의 교점이 되니까 n하고의 교점. 그때 요 점의 x좌표가 하나를 뭐라고? 알파라고 놓으면 또 다른 하나는 뭘로? 베타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그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hn이라는 건 결국에 얘네 둘 사이에 뭐가? 거리가 hn 나오겠지.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 대칭축은 실제로 여기선 써놓을 순 있어 없어? 없어. 안타깝게도. 쓸 수 있으면 좋지만. 됐니? 됐어? 그러면 요 놈의 식기 그럼 어떻게 찾아요? 결국에 얘는 방정식처럼 그러면 풀어내시라는 겁니다. 알파하고 베타를. 그럼 x-3에 무엇이? 제곱이 얼마니까? n이니까. 요거 풀어낼 때 전개하라고? 하지 말라고. 저 자체에서 바로 뭐하는 습관 들여라. 풀어내라. 얘 자체에서 풀라는 건 x-3은 뭐라고? 제곱 바로 풀어서 얼마로? 뿔만 루트 n 잡고 그러니까 x라는 놈의 식기가 뭐야? 3 플러스 얼마? 루트 n 다음 3 마이너스 얼마? 루트 n 이렇게 바로 풀라고 얘기했었지? 됐니? 그럼 hn이라는 놈의 식기는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 뭐 하시면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루트 n? 2루트 n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hn과 h 뭐니까? n 플러스 1이니까 n 들어갈 제일 뭐 갖다 넣으면 돼? n 플러스 1 갖다 넣으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2루트 얼마로? n 플러스 1 표현 되겠죠? 됐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요거 11번을 위쪽만 조금 지우겠습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이런 놈의 식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루트 n 곱하기 hn 플러스 2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2루트 얼마 n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 둘 다 상수 2가 공통이니까 리미트 바깥으로 빼도 돼야 안 돼? 돼요? 그럼 연홍식이 빠지게 된다면 2 곱하기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나머지 식만 남을 때 그때 쳐다보니까 루트 n이랑 얘네랑 뭐 할 수 있어? 곱할 수 있지? 그럼 루트 n제곱 플러스 얼마에서? n에서 마이너스 얼마 빼라? n 빼라. 됐냐 안 됐냐? 그럼 루트 안에 몇 차? 2차. 루트 안 2차 나왔어. 그럼 뭐 하셔야 돼? 완전 제곱식 이용해야겠지. 됐니? 오케이. 자, 필요하신 거 후딱 정도?
자, 뒤졌으면 다음 11번 요건 지웁니다. 다음 14번도 지울게요. 다음 27번. 뭐 이런 정도는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고 이제 이런 식기가 내신 시험에서나 좀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표현만 조금 연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잡아내셔야 될 거. 국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작지 않은 근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거 밑줄 치시고 작지 않다를 그대로 인지하지 마시고 살짝 바꾸시면 돼요. 작지 않다는 거 뭐랑 똑같다는 거야? 크거나 같다. 됐어 안 됐어? 크거나 같다를 인지하시는 게 가장 속편한 거고요. 그러면 크다 작다를 원래 우리가 구분을 하려면 됐니? 크다 작다를 구분하려면 항상 뭐 할 때를 기준으로? 같을 때를 기준으로. 다시 뭐 할 때 기준으로? 같을 때 기준으로 갈린다라는 것 전에 한번 모의고사 유형 나왔을 때 풀어드렸었습니다. 그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큰지 언제 작은지를 자꾸 판단을 하려면 둘이 어떨 때를 같을 때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라 그랬어. 다음 그랬을 때 AN의 무슨 부분을 정수 부분을 뭐라고 하자? FN. 그러면 정수 AN의 정수 부분이 문자 뭐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 갔죠?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일단 먼저 정리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수의 무슨 부와 정수 부분과 무슨 부분을 표현을 할 때 소수 부분을 표현할 때 상용로가 할 때 한번 정도 내드렸습니다. 즉 누구? 어떤 개였어라? 가우스. 가우스 X라는 게 누구의? X의 무슨 부분? 정수 부분. 그러니까 그때 무슨 부분을 찾아내려면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소수 부분은 항상 어떻게 표현하라고? 원래의 수에서 누구를 빼라? 무슨 부분을? 정수 부분을 뭐 해라? 빼라. 그래서 그 표현의 얘를 우리가 바꾸게 된다면 이 얘기는 x 마이너스 무슨 x 가우스 x. 잘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중학교 때 했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트 5의 무슨 부분을 구하라고 하면 소수 부분을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얘기한다면 됐니? 그럼 루트 5의 소수 부분 찾으려면 루트 5의 무슨 부분을 먼저 찾아야 돼? 정수 부분 얼마야? 2 나온다. 됐냐 안 됐냐? 그럼 소수 부분은 뭐라고 찾으면 돼? 루트 5 빼기 얼마? 이해하면 되겠죠. 됐니? 그럼 거기 표현에서도 자 다시 갑니다. AN의 무슨 부분을 정수 부분을 뭐라고 한대? FN.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리미트에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에서 FN을 뭐하래? 빼래. 그럼 이 표현이 얘기하는 건 뭐 의미하겠니? 그렇지. 소수 부분. 거기까지는 해석하는 습관 들이시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AN의 소수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AN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겠지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을 쳐다보게 된다면 쳐다보니까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당연히 뭐 사용을 해야 된대? 판별식 사용해야 된대.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지요. 왜 n이 무슨 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그때 나오는 근을 우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무슨 공식을 쓰지 말고
근해 공식을 뭐 하지 말고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해갔니? 근해 공식을 쓰면 좀 계산이 많이 빡셉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아무리 지랄맞게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근해 공식 쓰지 마시고 무슨 꼴 이용해라? 완전제곱식을 이용을 해라. 다시 무슨 식 이용하라고? 완전제곱식. 됐니? 이게 요즘 모의고사 문항이 좀 계산 지저분한 게 나오니까 이런 류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근해 공식을 쓰셔도 되기는 해. 근데 계산 들어서 보통 포기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가시려면 완전제곱식 쓰라고. 그럼 완전제곱식을 쓴다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얼마 n이 0인데 어쨌든 얘를 완전제곱식을 고치려면 이놈 가지고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얘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면 x 마이너스 뭐해? n이고 전체 제곱 나올 거고 그럼 완전제곱식 되려면 n제곱을 여기다 더해줘야겠죠? 그럼 당연히 우변에는 누구를? n제곱을 뭐하고? 더하고 다음에 나머지 n을 뭐 시켜버리면 넘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렇게 된 다음에 풀이는 누구처럼? 얘처럼 가시라고. 예, 갔어 안 갔어? 이게 근해 공식이니까. 됐니? 그러면 연어부 식기를 그대로 풀면 x-n은 시작 어떻게 표현돼야 돼? 풀마 제발 풀마 좀 뽑아라 제곱 풀 때 됐니? 풀마 루트 다음 n제곱 마이너스 n 나올 것이고 그럼 x란 놈의 식기는 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과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인데 문제에서 이 근 중에서 크거나 뭐한 놈을 같은 놈이라 그랬거든. 그럼 누구 나와야 되니? n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 얘가 뭐가? a n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 an의 무슨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소수 부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n이 무슨 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연수니까 이게 자연수거든. 그럼 이 자연수는 소수 부분에 영향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그럼 결국에 누구의 소수 부분 찾으면 돼?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의 무슨 부분을? 그렇지. 이거의 소수 부분. 됐니? 그럼 제 소수 부분을 어떻게 찾아요? 숫자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루트 27 정수부를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루트 27의 정수 부분은 얼마 나오니? 5. 왜? 27이 누구의? 5의 뭐보다? 제곱보다 뭐하고? 크고 5의 몇 제곱보다? 세제곱보다 뭐해? 작지요? 그럼 왜 꼭 제곱을 찾습니까? 얘가 뭐니까? 이 생략돼 있잖아. 제곱근이거든. 됐니? 한 번만 더. 만약에 세제곱근 81 그럼 요 놈의 식기의 정수 부분은? 4. 이해 갔어 안 갔어? 81은 누구의 몇 제곱보다? 4의 몇 제곱보다? 세제곱보다 뭐하고? 크고 그 다음 누구의? 5의 몇 제곱보다? 뭐 5의 세제곱이 아니라 6의 제곱이 미친네. 5의 몇 제곱보다? 세제곱보다. 이해 갔지?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어? 그럼 얘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요놈 식의 정수 부분은 얼마 나와야 돼? 4 나와야 돼. 이해 갔니? 숫자나 식이나 똑같아. 됐어? 그러면 숫자나 식이나 똑같다는 건 그 얘기는 얘의 소수 부분을 찾는데 어쨌든 루트 안에 있는 게 누구니까? n제곱 마이너스 n이잖아. 그럼 이 n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식이 어떤 놈의 뭐보다? 제곱보다 클 거고 그 다음 놈의 뭐보다? 제곱보다 뭐 할 거야? 작을 거야. 당연히 이 둘은 얼마 차이가 나와야 돼? 1 차이가 나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요? 단순합니다. 얘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이 되는 완전 제곱식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냥 얘 근처 다리에 있는 걸 아무거나 일단 유추해 놓고 그 다음에 판단만 하면 돼. 그럼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가장 요놈에 가까운 완전 제곱은 무슨 제곱? n제곱. 그럼 n제곱을 봤을 때 자, n제곱을 만들었다고 치자고. 그럼 n제곱이 크니 n제곱 마이너스 n이 크니? 그렇죠. n제곱 크지. 그럼 여기 뭐 들어와야 돼? n 마이너스 1제곱. 이게 끝이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결국에 얘가 n-1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그냥 n 제곱. 그럼 얘의 소수 부분을 표현을 하려면 무슨 수에서? 원래 수에서 무슨 부분을? 정수부를 빼면 되고 그 정수 부분은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게 당연히 정수부잖아. 표현이 얘가 쌍아서 그럼 얘의 소수 부분은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에서 빼기 얼마를 한 게? n-1이라는 게 정수부가 소수부가 나올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자 이제 갑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an-fn 얘는 an 원래 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에서 빼기 요 놈의 식기의 무슨 부분? 정수 부분. 됐니? 그럼 얘 정수 부분은 n은 원래 자연수니까 영향 안 끼쳐서 n 있을 것이고 다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의 정수 부분이 누구였어? n-1이었잖아. 그러면 n 다음 둘 연결 플러스니까 플러스 얼마? n-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니? 그럼 둘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얘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다음에 얼마로? n-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결국에 이 자연수에는 어쨌든 영향 안 끼칠 테니까 이 새끼 소수 부분 찾으나 얘 소수 부분 찾으나 같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뺄 테니까. 그렇다면 고놈의 식기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리미트 n이 어디로 가고 있을 때?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fn 즉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에서 누구를 n-1 빼는 거고요. 당연히 꼴 판다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지요. 근데 루트 한 몇 차? 2차 뭐고 쳐라? 완전제곱식 누구 완전제곱식? n- 얼마에? 2분의 1은 완전제곱이니까 빼기 얼마로? n-1 하셔서 바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됐니? 오케이. 자 필요하신 거 정답! 자, 왼쪽에 아까 전에 26번은 지웁니다. 자, 다음 11페이지 질문이야? 몇 번? 오케이, 별표. 요거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 어설프게 푼 사람들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거의 99%가 이거 어설프게 풀었을 거야. 서다 보면. 정말로. 근데 저 맞았어요? 아니, 축하드려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안 나오는 옛날 형태기는 한데 이게 요즘의 수능은 몰라. 모른다는 건 뭔 소리냐면 정말 예전에는 형태가 굳어져 있었어. 즉 언제냐면 한 6, 7년 전. 6, 7년 전의 수능은 단순했습니다. 물론 뭐 이과서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과서 기준으로 마지막 세 문제 틀리면 4점짜리 마지막에 28, 29, 30번 딱 틀리면 3등급 2개 틀리면 2등급 하나 틀리면 1등급 대신에 그 앞에 게 다 쉬워. 정말로 그 앞에 게 다 쉬워.
그때는 어떤 식의 연습이었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푸는데 5분 안에 끊기.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거든. 그 정도로 쉬웠어. 근데 지금 이게 바뀌어가지고 선택 과목이 들어가면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아니라 한 6번까지 씻고 그때부터 6, 7, 8에 애매한 게 들어가. 진짜로 애매한 게 들어가. 그래서 너네가 거기서부터 쪼는 사람들이 좀 나오거든. 예전에 이거 쉽게 풀었는데 이 마인드가 대부분 깔린단 말이야. 근데 안 그래. 그러니까 거기 앞부분 항상 앞에 뭐 이제 원장님이 다 차근차근 얘기는 해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4점짜리를 제외하고서 나오는 점수가 몇 점이라고? 48점이라고. 그러니까 2점하고 3점짜리 합쳐가지고 그 48점 먼저 다 맞으셔야 돼. 그 다음 4점짜리 중에서도 번호대에 따라서 난이도가 갈리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중에는 물론 개인적인 욕심들이 있어서 저는 꼭 100점 받을 거예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우리는 뭐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100점이 좋아? 1등급이 좋아? 하면은 뭐가 좋아? 1등급 받는 게 낫잖아. 그잖아. 1등급 당연히 좀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2나 3 정도는 나와야 될 거거든. 그게 컷이니까. 3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뭐 최저 컷에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거든. 다른 과목 해가지고. 2 나오면 땡큐인 거고. 이해 갔어? 그러면 그 정도 라인을 가려면 이게 좀 선택적이 돼야 된단 말이야. 4점짜리가. 그거를 이제 모의고사 문항을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서 이 번호대가 그렇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셔서 걔네들을 먼저 포기를 하고 갔니? 그 외를 먼저 맞추고 시작한다라는 거기서부터 하셔야지 공부가 좀 편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만점 받으려고 고난이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아 그건 진짜로 좋은 습관이긴 한데 그러다 보면 좀 지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먼저 3컷선을 만드신 다음에 그러면 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72점? 76점 정도면 아마 무난하게 3컷선이 나올 거예요. 작년이 좀 쉬웠어. 쉬워서 그래. 68년대 70이었나 어쨌든 그 정도 선을 맞추시면 그 다음에 2나 1 올라가는 건 쉬워져. 왜? 그 고난이도 파트만 팔면 되거든. 근데 그 고난이도 파트는 단순해. 미분하고 적분이야. 많이 어려워서 그렇지. 미분하고 적분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고난이도 파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도 들어오니까 들어온 계산도 해봐야 되고 그래프 빨리 판단해서 그리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자꾸 연습시키고 썼거든. 올 한 해 열심히 잘 하시면 아마 정말로 좋은 결과들 있으시긴 할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빡세게 한 1주, 2주 고3이라고 빡세게 하시면 바로 퍼집니다. 정말로. 올해는 그나마 좀 그건 보이지 지금 이건 보이지 않아.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딱 이 겨울방학 때 갑자기 2학년 때 공부 존나 안 하던 새끼가 졸라 공부해.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문제 풀고 와가지고 질문하고 있고 막 숙제도 갑자기 안 해오다가 하고 막 계속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담배 피러 가다 보면 오늘 공부하고 있고 그래. 뭐 서윤이는 아니잖아. 미안해, 천서윤은 아니잖아. 쟤는 우리가 정시에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도 자주 와. 어쨌든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때 한 일주일 지켜보고 말렸거든. 그 애들은 진짜 그 뭐라 그래 버닝 주고 해야 그러지. 한 달 뒤에 퍼져. 정말 딱 3월부터 애가 퍼져가지고 그게 여름까지 이어져 대부분. 왜냐면 3월 퍼지면 3월에 퍼지잖아. 3월 한 달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중간고사랑 결치거든. 그럼 중간까지 애가 퍼져버린단 말이야. 근데 중간 텀 끝나면 6평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기말 보고 그 다음에 여름이야. 근데 그때 더워지거든. 그럼 퍼져 쭉. 진짜로. 그러니까 시기마다 아마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기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 진짜로. 최악의 시기는 6월부터 8월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예요. 그 시기 잘 보내셔야 돼요. 6월부터 8월. 6월부터 8월은 이겁니다. 더워. 더워. 얼음물 먹고 더워. 미치겠어. 왜 이렇게 더워? 언제 시원해져? 하면 9월이야. 진짜로. 선선해지면 지금 9월 되잖아. 내가 알다시피 9월 초 중순까지 덥단 말이야. 그때 원서 쓴다. 더워. 담임 선생님 만나서 수시 원서 씁니다.
남학생들은 그때 가면 그냥 엄마 앞에서 허허 하고 웃지요. 민망하게. 남학생들은 보통 그러고 여학생들은 울어요. 아 진짜 울어. 너네 안 울 것 같지? 그때 가서 울어. 담임하고 막 상담하다가 충격받고 울고 와가지고 막 그러고 한단 말이야. 진짜.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보내야 되는 시기가 조금 존재하긴 해.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공부할 시기는 맞는데 너무 갑자기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추천은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 같은 경우라면 최소 일주일에 반나절은 무조건 쉬어. 하루를 다 쉬어도 돼. 하루 다시다 반나절로 줄이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안 되면 하루를 통으로 뺄 거 아니면 3일 하고 반나절, 3일 하고 반나절 이런 식으로 쉬어야 돼 진짜. 그리고 그 시간은 부모님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 나 대신에 이때는 열심히 할 테니까 이때는 나 터치하지 말라고. 뭘 하든. 그걸 차라리 얘기하셔서 그거를 합의점을 찾는 게 속 편하실 겁니다. 진짜. 안 그러면은 그냥 기입다 열심히 하면요 퍼져요. 100% 퍼집니다. 그럼 그대로 재수입니다. 재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선 3수 할 수도 있어요. 여학생들은 3수해도 상관없죠. 남자는 3수하면 군대 가야 되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그 보면서 본인이 알잖아. 나는 어느 정도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서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조금씩 늘리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다음 그나마 제일 조금 걱정스러운 건 밤 공부하지 마세요. 밤에 공부하는 거 최악입니다. 특히 밤 공부 대부분 밤에 공부하지. 학생회! 특히 너 밤 공부하지 마. 수능 새벽에 보니? 수능 아침 8시 20분에 본다. 그때 졸고 앉아있잖아. 최악이야. 물론 일주일 정도 컨디션 조절하면 되긴 하는데 그건 그것보다 웬만하면 아침 공부해. 야, 얘기해줬잖아. 부모님들은 밤에 자. 너네가 밤에 공부하는지 뭐하는지 몰라. 이해 갔어? 부모님들한테 어필하려면 새벽 5시 뭐 5시 반 요때 일어나가지고. 근데 부모님 주무시는데 뭘로 어필해? 물 마시다가 컵 한 번 똑 떨러서 줘. 깨지만 말고. 아니면 괜히 화장실 가가지고 물 한 번 쭉 내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물 한 번 내리면 그 물소리 때문에 보여지. 쟤 왜 이러지? 왜 펜시고 넘어? 진짜로 그맘때 되면. 그리고 딱 들어가서 한 5시 반 일어나서 한 6시 반에서 7시까지 1시간 반만 딱 집중해서 하면 본인들 다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반찬이 달라져요. 아, 진짜로 반찬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거 한 2, 3일 보여준 다음에 나 이때는 쉴 거니까 터치하지 마 하면 진짜 터치 잘 안 해. 뭐라고 잔소리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게, 야, 수능 아침 8시 20분부터 보는데 수능 날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카페인 빨로 버틸 거예요. 말리진 않는데 그거보다 미리 적응하는 게 속편하거든. 그래 밤에 한 11시 반 12시에 자라고 그럼 되지. 굳이 밤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게 근데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잘 해보시면 그런 것도 이제 알아서들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31번 요거 이 31번 문항이 예전에 지금 거의 모의고사에서 옛날에는 좀 많이 나오다가 요거는 이제 거의 내신 문제로 사장됐는데 요즘 경향 자체가 옛날 트렌드를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어떤 문항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아무도 몰라. 정말로. 지금 트렌드가 그래 그냥. 걷다가 너네 바로 밑에 학년에서 또 교과 과정이 또 바뀌어 지금 고1부터. 그러니까 지금 너네는 약간 진짜 격변의 시기야. 진짜로. 원래대로라면 아마 좀 정돈이 됐을 텐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대통령이 얘기했었잖아. 야 변별력 너무 빡세게 하지 말고 그 뭐 어쩌저쩌저 해가지고 갑자기 수능 트렌드가 바뀌었거든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독특해 시기가. 갑자기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시기입니다. 예전이라면은 그냥 지금은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건 이 문항이 이 단원으로 구성이 될 거야. 이 정도가 끝인 거지. 어떤 트렌드 경향을 갖고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요즘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냥. 그랬을 때 이 지금 31번이 물론 뭐 내신 시험엔 나온다? 그럴 것 같진 않아. 이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문항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내신 시험에는 나오겠지. 수능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31번 잘 요거 보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리미트 오른쪽에 오는 게 무슨 항? 일반항.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리미트 an이 알파. 어떻게 해석해라? 몇 번째 항? n번째 항을 무한대로만 할 때 뭐한다? 수렴한다. 그렇다면 몇 번째 항도? n 플러스 몇 번째 항? 1번째 항이나 다음 n 마이너스 몇 번째 항? 1번째 항이나 몇 번째 항이나 2n번째 항이나 다 뭐해? 수, 영항. 됐어 안 됐어? 됐니?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건, 주의해야 될 건 이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그렇지, 거짓이야. 됐냐 안 됐냐? 왜 거짓이 되냐면 이 말을 역으로 이제 앞뒤를 바꿔놓은 거긴 한데 요놈의 식기를 보시면 AEN이라는 게 이게 무슨 항? 일반항이잖아. 그러면 항나열을 보시는 거라고. 항나열을 보면 첫 번째 항이 뭐라고 표현돼야 돼? A면 2, 그 다음 A면 4, A면 6, A면 8, A면 10. 이런 놈들이 알파에 가까워져. 1, 2, 3, 4, 5, 6, 7, 8, 9, 10이 알파에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표현됐냐 안 됐냐? 가장 단편적인 예로 그 얘기는 어떤 수열 AN이라는 놈의 식기를 수열을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 0, 세 번째 항 1, 네 번째 항 0, 0, 1, 0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이 있다면 AN은 수렴에 발산해. 발산하잖아. 하지만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이렇게 나가는 놈은 수렴해 안 해? 수렴해요.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그래서 요 표현이 이거는 주의하실 점이 뭐고 기본적으로 어떤 일반항이 수렴을 하면 걔가 n 플러스 1번째가 되든 2n번째가 되든 n 마이너스 1번째가 되든 뭐가 돼? 수렴을 합니다. 됐지요? 자, 그럼 그 얘기는 31번에서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2n제곱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이 수렴을 합니다. 누가 수렴한다고? 2n제곱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누가? an이 수렴을 한다는 거야. 거기까지 됐니?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 더하기 an 플러스 1 요 놈의 극한값을 구하래. 됐니? 그러면 극한값 구하기 제일 첫 번째 뭐 하면? 수렴하면 됐냐 안 됐냐? 무슨 꼴 이용을 하고? 수렴하는 꼴 이용한다. 그게 기본이라고 얘기했죠? 됐니? 또는 그 수렴하는 꼴로 표현이 지랄 맞다면 얘를 뭐 해도 상관없다. 시, 화내도 상관없다. 됐니? 근데 요 놈의 식기를 알려드릴 방식은 수렴하는 꼴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풀어냈으면 대부분 치환의 형태나 그렇게 풀어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수렴하는 꼴을 보겠다고. 이해 갔어? 그럼 수렴하는 꼴을 이용을 하려고 해서 주어진 식을 쳐다보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AN이 아니라 누가 나와 있기 때문에 A, N 플러스 1이 나와 있지. 맞아 틀려. 근데 A, N 플러스 1은 문제는 거기 수렴하는 꼴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다시 거기 주어진 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이 수렴을 해. 됐니? 그랬을 때 이 리미트 오른쪽에 오는 게 무슨 항이라 그랬어? 일반항. 그럼 일반항이니까 얘가 몇 번째 항인 거야? 얘 몇 번째? 그렇지. 이게 n번째 항 일반항의 형태잖아. 그럼 n번째 항이 수렴하니까 몇 번째 항도? n 플러스 1번째 항도 수렴하니 발산하니? 수렴하겠지요. 즉 여기에서 요 일반항의 n 플러스 1번째 항
n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그러면 문자 누구 대신에? n 대신에 얼마를? n 플러스 1 갖다 넣으면 될 거거든. 그럼 그 얘기는 2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a n 플러스 1.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의 형태가 될 거고 요 놈이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즉 이 항상 그래서 얘기했던 게 야 AN 일반항 아니야 계속 얘기했었죠. 그냥 n번째 항의 형태라는 하나의 형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니? 여기에서는 이게 일반항이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요 놈이 일반항에서 여기까지 유도가 됐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다음에 뭐라고 줬냐면 n제곱 플러스 1 다음 n제곱 곱하기 n 곱하기 n이 n 곱하기 뭐 an 다음 플러스 a n 곱하기 얼마 a n 플러스 1 요 놈의 식이 극한값 찾으라. 됐니? 그러면 다시 이게 수렴하고 현재 얘가 뭐해? 수렴해. 무슨 꼴 만들어봐? 수렴하는 꼴 만들어봐. 무조건 수렴하는 꼴이요. 치환을 안 한다는 거. 됐어? 그럼 수렴하는 꼴이라는 건 n 곱하기 an은 2n제곱 플러스 1을 무한식이 나눈식이 수렴하는 거네.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 식기를 뭘로 나누고? n제곱 플러스 1로 뭐하고? n 곱하기 an을 누구로? n제곱 플러스 1로 뭐하고? 나눠 2n제곱 플러스 1로 뭐하고? 나눠 식당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곱해야 돼 뭐를? 2n제곱 플러스 1 됐냐 안 됐냐? 다음 두 번째는 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있으면 좋은데 요 놈의 식기를 전개해봤자 거기 다시 an 플러스 1 붙어야 되니까 빡세거 집어넣어. 근데 an 플러스 1을 누구를 곱한 식이 수렴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야? n 플러스 1이지. 만들어. 그냥 만들라고. 그럼 그 얘기는 뒤에 있는 건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을 누구로? 2 곱하기 n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더하기 얘가 수렴을 해. 이 뒷부분만 다시 가겠습니다. 이 파트는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 다음 얘를 2 곱하기 n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더하기 1 요게 수렴하지요? 그러면 식 안 변하려면 분모 추가됐으니까 다시 추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n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더하기 1 나올 거고요. 다음 여기에도 요 새끼 추가됐으니까 여기에 누가 n 플러스 얼마가 1 붙어야 되겠지? 근데 원래 분자에 있는 식은 거기에 누가 곱해져 있는 거야? n 곱해져서 0 곱하기 못 가져요. n까지 하면 이게 분자의 제 항이겠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요 놈을 누구로 현재 나눠주는 거니? 얘를 n제곱 플러스 1과 얘도 뭘로 나눠주는 거야? n제곱 플러스 1로 나눈 형태죠.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보니까 이만큼이 뭐예요? 수렴합니다. 얼마로? 3으로. 근데 요 놈도 n 무한대로 가니까 뭐하니? 수렴해. 얼마? 2. 그러니까 첫 번째 놈은 3 곱하기. 됐어 안 됐어? 다음 뒤에 있는 놈 요만큼이 수렴합니다. 얼마로? 3으로. 다음 요 놈은 수렴 안 하지요? 여기다 n 곱하는 순간 분자 몇 차 나오니? 3차. 3차 나오지. 근데 얘 남아있어. 분모도 몇 차? 3차. 그럼 우리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니까 3창에 뭐만 보면 돼? 개수만 보면 되거든. 분모는 얼마? 1. 분자는 얼마? 2. 그럼 얘도 3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푸시는 게 정확한 풀입니다. 이해 갔어? 아니면 아예 치환을 하시든가. 됐죠? 그래서 얼마? 12 수렴. 요렇게 발견하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좀 더 가겠습니다. 자, 다음 11페이지에 또 다른 거 질문? 32번 몇 번? 32번 디귿이요. 32번에 디귿.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누가 수렴하니? AN 곱하기 BN. 그렇지. an 곱하기 bn이 수렴을 하는 거야. an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 비엔소를 한다고 말할 수 있어? 끝? 됐니? 또?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확인만 합시다. 요거는 혹시 가끔 이 표현 나왔을 때 여러분들 쪼지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그 얘기 뭔 소리냐면, 일단은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건 없을 거예요. 33번 보시면. 당연히 이거 무슨 정리 써줘야 되니? 샌드위치 써야 되지. 그러면 자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1번에서 sn 구하래. 됐니? 거기 an 나왔잖아. sn이라는 건 몇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의 뭐 합.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구하면 시작? 그냥 sn 하면 안 되고 여기를 잠깐만 n세제곱 나눠줄게. n상승분 이렇게 해야지 답 나오고. 답 나오신 분은 얘기하시고요. 한 1분 정도만 드리고 바로 그냥 풀이하겠습니다. 자, 스톱. 자, 봅시다. 여러분 식기. 보통 요 표현이 나왔을 때 이제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쪼시는데, 자, 보시면 an이라는 놈의 식기가 4n제곱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 다음 4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2, 2. 자, 이 표현이 나와 있을 때 일단 기본기를 먼저 보여드리면 다시요. SN이라는 놈의 식기는 몇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지. 그러면 원래 기초 접근은 당연히 A1을 유도하는 거야. 그럼 A1은 뭐 곱하기 4 곱하기 뭐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빼기 2 다음 4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 됐죠? 왜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음 A2 그럼 요놈의 식기는 자 표현 한번 갑니다. 시작. 4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빼기 2 다음 4 곱하기 뭐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2 다음 A3 한 번만 더 시작. 그렇지. 다음 됐니? 그러면 얘네들을 어쨌든 다 모아는 거니까 AN까지 싹 다 모아니까 더하니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좌변에 있는 놈도 싹 다 모아면 돼. 더하면 돼. 우변에 있는 놈도 싹 다 모아면 돼. 더하면 돼. 그러니까 간단히 표현하게 되면 SN 즉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N이란 요 놈의 식기는 좌변에 있는 요 일반항에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이 형태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좌변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4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 얘보다 뭐 할 것이고 클 거야. 표현 이해갔니? 다음 마찬가지로 우변식도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4k 제곱 플러스 5 더하기 k 플러스 2보다 뭐 할 거야? 작은 거. 됐어 안 됐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건 겁니다. S 얘 나 못 씌우면 시그마 씌우면 이 새끼도 못 씌우고 얘도 못 씌우고 씌워도 된다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근데 얘를 뭘로 나누라 그랬어? n 몇 제곱으로? 그렇지. 그러면 얘를 몇 제곱? n 세제곱 나누고 거기에 리미트 씌우면 되겠지요. 됐어? 그래서 계산하시면 3분의 4 나올 겁니다. 됐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씌운다는 개념도 요 부등식에서 나왔을 때 쫄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됐지요? 오케이.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2페이지. 39번이요.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이 뭐 할 때? 수렴할 때. 그러면 중괄호 안에 있는 게 무슨 수열? 무슨 항? 일반항. 그러면 요놈의 식기 n 지수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 뭐? 등비수열? 그럼 뭐 판단? 공비 판단. 공비 누구야? R.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에 다음 보기의 무엇 중에서 수열 중에서 뭐 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수렴하는 걸 골라라. 그러면 39번에서 R의 n승이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즉 표현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승이 어쨌든 수렴을 해. 그럼 이 등비수열이 수렴을 하려면 초항이 얼마가 되든가 0 나오든가. 초항이 얼마? 0. 초항이 0이라는 건 여기에선 누가 n에 얼마 갖다 넣으면 1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R이 얼마든가 0 되든가. 다음 공비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1보다 어떻고 크고 다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지. 근데 이 경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네. 그럼 결국에 이 등비수열이 수렴한다는 건 R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라는 거예요. 네, 됐지요? 그랬을 때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 수렴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하는데 됐어? 보통 요 문항이 나오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39번 문항은 그나마 쉬운 식이에요. 쉬운 식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찾습니다. 됐니? 부등식을 유도로 하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풀었을 텐데 그렇게 푸시면 얘가 지랄 맞은 문항이 나왔을 때 못 찾습니다. 이해갔어?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건 반드시 함수를 이용하세요. 다시 뭐 이용하라고? 함수 이용. 즉 그 얘기는 기억부터 갑시다. 기억에서 공비가 뭐 나와? R에 제곱 나오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R제곱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우리는 여기 숫자 이렇게 있으니까 R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R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겠네. 이렇게 대부분 유도를 하는데 물론 그게 쉬운 표현이긴 해. 알려드리는 건 이 식이 지랄 맞을 때라고. 예를 들면 1-R분의 R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이럴 때 못 찾거든. 표현 이해가니? 공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그럼 그 얘기를 어떻게 쉽게 가느냐? 뭐 이용하시라고? 함수. 즉 어떤 함수를 그리냐면 y는 r제곱이라는 r에 대한 그냥 이 이차함수를 그리는 거야. 얘 함수값 찾으시라고. 됐니? 그러면 당연히 변수가 누가 될 테니까? r이 될 테니까 x축이 아니라 무슨 축? r축이 나올 것이고 y는 r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R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죠. 자르시는 겁니다. 빈둥이, 검둥이. 빈둥이, 검둥이. 됐어 안 됐어? 그럼 그때 함수값이 얼마 떨어져? 1 떨어지겠지. 그럼 1은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갈 때 있네. 그럼 어쨌든 R제곱의 범위는
누구에서부터? 제로부터 어디까지? 1까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함수 써놓으시죠. 네, 됐어 안 됐어? 그럼 공비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하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존재하니까? 0과 1 사이에 존재하니까 수렴의 발산해. 수렴해. 됐어? 다시 한 번 더. 니은 공비 누구야? 마이너스 R이지. 그럼 니은에서 어떤 함수 그리라고? Y는 누구를? 그렇지. 그럼 얘는 Y는 어떤 그래프 그리는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X 그래프 그리는 거랑 똑같지? 됐냐 됐냐? 그럼 요놈 식기에서도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흰둥이 검둥이입니다. 그럼 흰둥이 들어가면 여긴 얼마? 1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는 얼마?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R의 범위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다음 누구보다? 1보단 작겠지.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등호 들어갔어. 그럼 수렴의 발산해. 발산. 수렴한다고 확신 못하잖아. 됐어 안 됐어? 다음 마지막 디귿. 얘는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 시작. Y는 2분의 1-R이라는 몇 차 함수 그래프를. 그렇지.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그래서 얘도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신 게 기본입니다. 1 나올 때고 요놈이 이렇게 얘 마이너스 1. 됐어 안 됐어?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찾게 된다면 빈둥이 넘어지고 마이너스 1일 때 1 나올 것이고 1 나올 때 검들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얘 범위는 얼마에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됐어? 이렇게 함수를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이거를 부등식 유도하셔도 상관없지만 모든 형태 다 풀어내시려면 무조건 함수로 가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됐니? 오케이. 자, 필요하신 거 일단 정보 찍으십사. 문제 풀이하다 끝나겠네? 자, 다음 13페이지, 12페이지 더 질문 없으시면 13페이지 질문 45번이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무엇에 대하여? N에 대하여. AN이 0보다 커 밑줄. 자, 이 표현을 조금 밑줄 치라는 건 얘를 해석을 가끔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시 문제 맨 앞에 수열 뭐라고 나왔어? 중괄호 안에 AN 나왔지. 그럼 중괄호 안에 있는 게 무슨 항? 일반항. 그 일반항 AN이 뭐보다 커? 0보다 커. 그럼 일반항은 이미 항의 형태라고 알려줬거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그 일반항이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K번째, N번째 모든 항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지. 그럼 걔가 뭐보다 커? 0보다 커. 즉 그 얘기는 뭔 소리야? 모든 항이 무슨 수이다? 양수이다를 한글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모든 항이 무슨 수이다? 양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지요? 그거 그냥 AN 양수 거기서 끝내시는 거 안 돼요. 중간에 AN 나왔으니까. 다음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 나누기 뭐라 그랬니? AN 플러스 1 나누기 뭐? AN. 그럼 N 플러스 1번짝에서 N번째 항을 나누는데 얘가 얼마보다? 4분의 3보다 어떻다 그랬어? 작거나 같다 그랬지. 그러면 그 얘기는 4분의 3보다 작은 어떤 숫자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4분의 3이라는 수치를 줬으니까 저 나눗값이 뭔진 모르지만 4분의 3보다는 어쨌든 뭐야? 작은 숫자가 나올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럼 그 얘기는 n 플러스 1번째 항, 즉 뒤에 있는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눈 게 이게 어떤 무슨 값을? 상수값을 갖는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지?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을 의미하겠니? 그렇지. 등. 비수열. 비가 일정하다. 뭐 해라? 나눠라.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얘가 무슨 수열을? 등비 수열을 의미할 것이고 그럼 이 등비 얘가 뭐를 의미하게 돼? 상수가?
공비 의미할 거 아니야. 그 공비가 얼마보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문제에서 방금 밑줄 친 거예요. 모든 항이 뭐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양수라 그랬으니까. 양수라는 게 양수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표현 됐니? 그럼 그 얘기는 즉 이 수열의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얼마보다? 4분의 3보다 어떻다가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현이죠. 45번에서.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에선 AN이라는 놈의 식기가 들어가 있는 그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AN이 무슨 수열이 된다라는 걸 판단을 했고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걸 판단을 했고 그때 공비가 0와 4분의 3 사이에 존재하니까 리미트 AN 이 등비 수열은 뭐하게 돼? 수렴할 거 아니요? 얼마로? 0으로 수렴하겠네. 됐니?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놈의 식기 중에 AN이라는 놈의 식기는 당연히 얼마로? 0로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때 n의 영향을 받는 놈이 2의 2n-1승과 마이너스 4의 n승 요 둘만 있겠네. 둘 다 무한대 가잖아. 그러면 n 지수에 올라가 있으니까 뭐 등비수열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무엇을? 공비 판단해야겠지요? 분자는 공비 얼마? 4 나오잖아. 밑에 것도 공비 얼마? 4 나오겠네. 그럼 가장 기본은 4의 n승으로 나누게 될 것이고 4의 n승의 개수만 쳐다보시면 되니까 계산 마무리 뚜뚜뚜 하시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없으시면 넘겨서 14페이지 14페이지 없으시면 15페이지 몇 번? 60번 또 57번 또 59번 또 없니? 자 57번, 59번, 60번 요렇게 3개 가겠습니다. 자 57번부터요. 수열 무엇에 대하여? AN에 대하여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x 플러스 an 그럼 요놈의 식기에서 문제 앞에 무슨 선이란 표현이 붙었으니까 곡선이란 표현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변수가 누가 될 것이고 x가 될 것이고 그럼 얘는 x에 대한 몇 차 함수를 나타내? 2차 함수 나타낼 거 아니야? 그럼 이 2차 함수가 x축과 뭐 한다 그랬어? 만난다 그랬어. 그럼 x축이라는 게 요놈의 식기가 x축과 만난다는 거 함수로 표현하면 y는 누구를 의미하니까? 0을 의미하니까 y는 0과의 무슨 점이?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네. 근데 교점에 대한 얘기 나오면 두식 뭐하라 그랬어? 연립하라 그랬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an은 얼마라는 게 0이라는 고놈의 식의 근이 존재해야 돼? 존재한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2차 방정식 근존되니까 당연히 뭐 사용해야 돼? 판별식 써야겠죠. 그럼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판별식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개수 짝수는 아니니까 n 플러스 1에 뭐해서? 완전 제곱에서 얼마를 뺀 게? 4 곱하기 뭐를 뺀 게? AN을 뺀 게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첫 번째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다음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n은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렇다는 건 얘도 마찬가지로 y는 0하는 근이 없으니까 교점에는 얘 교점이 존재해야 하네? 안 해? 그럼 근 존재해야 하네? 안 하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근 존재 안 하니까 요놈의 식기에서는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D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판별식 0보다 작다 쓰게 된다면 계수 짝수 아니니까 n제곱 마이너스 몇 A야? 4AN이 뭐보다 0보다 어떻다? 작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n 몇 제곱분의 제곱분의 다음 얼마? an 찾으라며. 그럼 an에 대한 얘기 뽑아내야 되니까 정리하게 된다면 an이란 놈의 식기는 4분의 뭐보다 n제곱보다 뭐하고 크고 4분의 뭐보다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어때? 작거나 같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무슨 식 나와 있고? 부등식 나와 있고 리미트 극한값 찾으려 뭐 나와야 돼? 그렇지. 됐지? 다음 59번 갑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x는 4의 n승. 요놈의 식기는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세로선. 됐냐 안 됐냐? 그럼 무슨 좌표 동일? x좌표 동일. 됐니? 그럼 요놈의 식기가 y는 루트 x와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한대. 그럼 둘의 무슨 점이니까? 교점이니까 갖다 넣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 그럼 pn의 좌표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죠? pn의 좌표는 59번에서 pn의 좌표는 뭐 콤마 4의 n승 콤마 다음 루트 4의 n제곱인데 됐어 안 됐어? 근데 4의 n제곱이라는 건 2의 몇 제곱과? 2의 n제곱과 동일하지요? 그럼 정리하면 4의 n제곱 콤마 얼마? 2의 n제곱. 됐냐 안 됐냐? 약간 됐니? 그렇다면 pn 플러스 1이라는 건 여기 n 들어갈 줄에 얼마 갖다 넣으면 돼? n 플러스 1 갖다 넣으면 되겠지. 그럼 pn 플러스 1을 여기서 바로 유도하시는 게 편하겠지? 굳이 또 계산하지 말고. 그럼 얘는 4의 몇 제곱? n 플러스 1제곱 콤마 2의 n 플러스 1제곱. 됐어 안 됐어? 그때 선분 누구의 길이를? pn 플러스 1의 무엇을? 길이를 뭐라고 한다면? ln. 그러면 ln이라는 건 이 두 점 사이에 뭐를 나타내? 거리. 그럼 ln이라는 놈의 식기는 점점 사이에 거리니까 루트 요 놈에서 요 놈을 뭐 하시면 돼? 빼면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계산할 때 이거 어떻게 고치라고? 뭐 곱하기? 4 곱하기 뭐? 4의 n제곱.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의 식기 계산하면 뭐 곱하기? 3 곱하기 4의 n제곱의 전체 뭐? 제곱. 다음 플러스. 이거에서 이거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놈의 식기 빼면 암산 가볼까요? 뭐 곱하기? 1 곱하기 2의 n제곱. 얘를 뭐 한 거? 제곱한 거. 이게 ln이네. 그럼 ln 플러스 1은 누구 대신에? n 대신에 얼마? 그렇지. 3 곱하기 4의 n 플러스 1제곱의 전체 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의 전체. 됐지요? 극한값은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됐나요? 오케이. 다음 60번. 아하, 잠깐만 이거. 응? 이거 나올라나? 오, 이거 안 나올 텐데? 잠깐만. 1, 2, 3. 7, 2, 90. 아. 날려? 60번. 지금 이건 안 다룰 겁니다. 날리세요, 여러분. 얘가 P1, P2, P3. PN 플러스 1, PN 플러스 1. 안 나와. 날려. 저 마시니까 날려. 됐지요? 여기까지 됐니? 또? 없어?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보시고 가셔야 될 게, 자, 노트 끝자락에다가 조금 정돈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수열의 극한에서 요새는 모의고사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잘 다루지 않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이제 조금 다루는 형태가 있고요. 그 내신 시험에서 다루는 형태를 우리는 조금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은 그래 우리가 점화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구하는 방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 너무 쉽게 말고 우리가 뭐를 배울 거냐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때 피가르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렸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모양입니다. 54번 같은 경우 54번 여기 54번 문항이니까 54번을 다시 한번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내신 시험에서 53, 54 요런 류에서 갈려. 됐니?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수열은 기본적으로 항을 뭐 해가지고 나열을 해서 뭘 찾아라? 그렇지, 규칙처럼. 됐니? 근데 그 수열에 대한 표현이 배운 과정 잘 보면 등차 배우고 등비 배우고 여러가지 수열의 합 시그마 배우고
맨 뒤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더하기 3 이런 표현 나오면 무슨 수열? 그렇지. 이런 식으로도 수열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요거를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했었어. 표현됐니? 근데 이 표현에서 그나마 우리가 다루는 건 뭐하고 뭐만 존재하니까 등차와 등, 비만 존재하니까. 이해갔니? 물론 옛날 과정은 등차, 등비, 개차, 개비, 그 다음 PAN 플러스 Q꼴, PAN 플러스 Q, R 뭐 요꼴 해가지고 막 6가지 점화식 형태를 우리가 막 외워놓고 푸는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싹 다 날라갔어. 그러니까 이 뒷파트는 수열로 나오면 그냥 나열하면 돼. 그래서 얘기했잖아. 등차, 등비 그나마 조금 표현이 길고 개차, 개비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무조건 나열해라. 됐어? 근데 극한으로 들어오면 살짝 달라요. 이때는 조금 형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수열이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이 수열은 쳐다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만 보면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요렇게 보면 무슨 수열? 등차. 그럼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요. 극한 차지래. 그렇다고 한나요? 안 돼. 회원이 이해갔어 안 갔어? 회원이 이해갔니? 그래서 요런 놈의 식기에 무슨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무슨 값? 그렇지. 극한을 구하라 그랬대.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아닌 놈의 극한값 구하라가 내신 시험에 나와. 그럼 받아들여야지. 어떡할 거야? 나오는데. 됐냐 안 됐냐? 그럼 일반항을 유도하느냐? 그것도 아닐 거거든. 그러면 일반항 유도를 안 한다는 건 그 얘기는 얘를 함수화 시키라는 거야. 무슨 화 시키라고? 함수. 함수처럼 인지하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봐이 첫 번째 항을 넣어. 그럼 몇 번째 항이 나와? 두 번째 항이 나와. 두 번째 항을 넣어. 그럼 몇 번째 항이 나와?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넣어. 그럼 몇 번째 항이 나와? 네 번째 항. 즉 어떤 하나의 항을 넣으면 그 다음 항이 나오지. x 하나당 y가 몇 개? 하나씩만 대응을 하게 돼. 반드시. 표현이 얘가 싸가서. 그럼 얘는 어쨌든 뭐가 될 거야? 함수가 될 거 아니야. 표현됐니? 그러면 그걸 함수처럼 인지하라는 건 얘를 어떤 함수로 보느냐? 요금식기가 이걸 갖다 넣었을 때 이게 나오니까 y는 2분의 1 x 더하기 3처럼 인지하고 보시라. 표현 이해갔어? 됐니? 그러면 저 몇 차 함수를 1차 함수를 뭐 하라는 거야? 일단 그리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럼 요 1차 함수를 적당히 그려내면 아우 개수 너무 크게 잡았지만 적당히 그립시다. 그냥 y는 2분의 1x 플러스 몇 가지 됐지요? 얘를 그린 다음에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때 첫 번째 항이 나오면 두 번째 항 나오잖아.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을 넣으면 두 번째 항 넣으면 세 번째 항 나오지. 넣었을 때 나온 두 번째 항을 다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y로 나와 있는 놈을 다시 어디다 갖다 넣어야 돼? x로 갖다 넣어야 되겠지.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어디 있는 놈을? y로 나와 있는 놈을 다시 어디로 갖다 넣어야 돼? x로 갖다 넣어야 되지. 그럼 y랑 x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되니까 y는 x라는 직선까지 같이 그리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니? 다시 y는 뭐를 그려내라고? x라는 직선을 그려. 그래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을 넣습니다. 이 함수식에 넣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항을 넣었어. 그럼 몇 번째 항 나와? 그게 이 점에 무슨 좌표 되겠어? y좌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게 쭉 요렇게 가서 여기가 두 번째 항이 될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는 다시 두 번째 항을 여기다 넣어야 되지. 그럼 두 번째 항을 넣으려면 다시 그게 무슨 좌표로 바뀌어야 돼? x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무슨 좌표로 바꿔야 돼? x 좌표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y는 x가 필요하다. 그럼 y는 x랑 만나는 요 지점을 그대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다시 뭐가 되겠어? a 몇이 2가 나오게 될 거다.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됐니? 그럼 a2를 다시 뭐 하게 되면 갖다 넣으면 몇 번째 항이 나와? 세 번째 항. 그 점에 무슨 좌표가? x 좌표가 얼마? 세 번째 항 나오겠지? y 좌표가. 됐니? 그럼 그 y 좌표를 다시 무슨 좌표로 돌려야 돼? x 좌표로 돌려야 돼. 그럼 어느 선과 만나는 지점? y는 x랑 만나는 지점 찾아서 여기가 다시 a 몇이? 3가 될 거고 다시 갖다 넣으면 y4로 나오겠지? a4로? 그럼 그 얘기는 요 놈의 시계가 따라가는 선의 모양을 보면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을 안 주더라도 여기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n이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어쨌든 한글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게 될 거거든. 그러다 보면 무슨 점으로 가까워져? 그렇지. 둘의 무슨 점으로? 교점으로 가까워지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요걸 피가르 간 사람이 찾아서 피가르의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요 놈의 식기에서 결국에 이 결론은 y는 x와 요 함수와의 무슨 점으로? 교점으로 극한값이 변한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 문항이 몇 번이냐면 거기 나와 있는 54번이에요. 54번을 보시면 다시요. 54번 조금 크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45번은 지울게요. 54번 문항을 보시면 이렇게 함수 누가 존재하고 있고 y는 누가 존재하고 있고 fx가 존재하고 있지? 됐냐 안 됐냐? 다음에 요놈의 식기에서 다음 y는 어떤 선이 존재해? 여기에 x가 존재해. 됐니? 자 그랬을 때 A1이 F0, A2가 FA1, AN 플러스 1이 FAN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이걸 fx식이 거기에는 루트 x 플러스 2라고 나왔으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AN 플러스 1은 루트 AN 플러스 얼마? 2라는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저 자체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우린 등차와 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열은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라 그랬잖아. 뭔 수열인지 알 필요도 없어. 됐니? 그럼 저기에서 만약에 일반항을 찾는 문항이 나온다면 수원 수투라면 당연히 쟤를 무조건 뭐 하시는 게 나열하는 게 기본인 거고 등차 등비 아니니까. 됐니? 하지만 요놈식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값 구하라 그랬어? 그렇지. 극한값 찾으라며.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를 저렇게 함수화 시킨 거라 어떤 선이 필요하다고? y는 x. 표현 이해갔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1이 f 몇이래? 0이래. 그럼 f0라는 거 x 얼마에서 해? 0에서 해. 뭐? 함수 값이잖아. 그럼 x0에서의 함수값 이게 누가 되는 거야? a1이지. 그럼 A2 찾아내려면 이 함수식에다 누구 갖다 넣으면 돼? A1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당연히 무엇으로? 무슨 좌표로? X 좌표로 돌려야 되겠네. 그럼 여기가 A1 나온다.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를 그대로 다시 뭐 하게 되면 갖다 넣어주면 넣었을 때 값이 뭐가? A 뭐가? 2 나오겠지요? 됐냐 안 됐냐? A2를 다시 무슨 좌표로? x 좌표로 뭐 해야 돼? 돌리는 게 y는 x. 다시 얘를 뭐 했을 때 갖다 놓은 게 누구? a3. 그럼 고놈의 식기가 나가는 방향을 보니까 a1이 이렇게 와서 이런 모양으로 곡선 따라가게 되겠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뭐 하는 값은? 수렴하는 값은 누구하고 해? fx와 y는 x의 무슨 점? 그렇지, 교점. 됐냐 안 되냐? 그러니까 저 정의를 정확하게 잡고 계신다면 이게 이제 내신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바잉? 수렴 안 하는 걸 문제로 낼까? 낼까 안 낼까? 대부분 안 내. 근데 이게 객관식 나오잖아.
함수 그래프가 나와서 y는 x가 있더라도 직접 안 따지면 수렴 안 하는 모양이 있다. 수렴 안 할 수도 있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수렴 안 할 수도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그거를 내가 다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이 꼴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 함수 꼴에 따라. 수렴 안 할 수도 있어. 무조건 수렴하지 않아. 이해가니? 그러니까 객관식이 나왔어. 만약에 주관식 나오면 무조건 수렴하는 꼴밖에 안 줄 거야. 객관식이 나왔어. 근데 그 객관식 지문 중에 수렴하지 않는다 나오면 꼭 확인해라. 이해갔니? 만약에 숫자 나와?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 표현 없고 다 수렴하는 꼴이고 그 값이 그냥 숫자로만 나와 있어? 그럼 yx 교점 잡고 끝내? 됐니? 그게 아니야. 만약에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용어가 들어가 있어? 그럼 반드시 그래프 그려봐야 돼. 됐냐 안 됐냐? 그거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그 부분은 실수 안 하도록. 됐죠? 오케이. 자, 찍으시고 다음 시간은 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질문 받겠습니다. 아, 뒤에 문제 있구나. 자, 17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